안녕하세요, 천놈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이 채권에 투자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채권 투자에 적합한 유형, 적합한 사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대분류 한 4개 정도로 분류할 텐데, 물론 제가 여기서 소개 안 드린 분들도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되게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과연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채권 투자가 필요한 사람, 첫 번째, 마이너스 통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통은 내 돈이거든요. 이걸 마통을 은행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통이 은행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체를 제가 좀 바꾸고 싶고, 그 돈은 누구 돈? 내 돈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왜? 자, 내가 은행한테 돈을 빌려, 일단 돈을 빌리긴 했어. 근데 그 돈을 갚을 안 해.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내가 막 부도가 나거나 사직을 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줍니다. 저 못 갚아요, 1년만 기다려주세요 하면 결국에는 조금만 갚고 연장 해줘. 다만 빌리는 대가로 내가 좀 돈을 주긴 해야 돼. 그게 뭐예요? 대출 이자잖아. 그래서 이자만 주면 그 돈 갚을 안 해요. 그럼 그 돈 누구 돈? 내 돈. 평생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단 이제 뭐예요 그럼? 내가 그 돈을 빌리는 대가로 일정의 이자를 지급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내가 이 자금을 내 돈으로 가지고 오기 위한 뭐예요? 조달 비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자금 조달 비용이 대출 금리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들 쭉 이야기해보면 지금 채권 막 18% 20% 나온다 그랬잖아요, 수익률. 그럼 봐봐, 내가 자금을 조달하는데 비용이 5%가 발생해. 대출 금리가 5%라고 가정을 하면, 근데 지금 한 18% 수익이 나, 채권에서. 채권은 매수할 때 확정 수익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18% 수익에서 5% 자금 조달 비용을 빼면 몇 프로 수익이에요? 13%. 나 아무것도 안 하고 13% 버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5천만 원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연으로 650만 원 꽁돈이 생깁니다. 금방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근데 내랑 똑같이 돈 받는 저 옆에 직장 동료 보면 아무것도 안 해. 원루야. 막 빡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행에서 내 돈 찾아와가지고 650만 원 추가로 수익이 나네. 그럼 내가 니보다 한 54만 원 정도 매월 더 받는 거다. 이러면서 위안할 수 있잖아요. 자기 위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마통 없는 우리 촌뜨기들은 은행 가서 5% 줄게. 내 돈 내놔. 해서 마통 땡기시길 바랍니다. 다 마통을 땡겨서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왜? 주식은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뭔가 대출을 받아서 채권 투자를 조장하는 사람처럼 보이긴 해서 조금 겁나긴 한데, 절대, 그러니까 그러한 작업이 있기 전에 채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좀 철저한 분석이 가능하게끔 나의 실력을 끌어올려 놓고 그걸 해야 돼요. 채권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면 안 돼요. 오케이. 두 번째, 예적금만 하는 사람. 제가 지금 딱 그래프 띄워드렸어요. 그래서 매년 500만 원 30년 동안 납입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 나오는 적금을 투자하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2억 700만 원 정도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5%짜리 채권, 이거 진짜 보수적으로 잡은 수익률이거든요. 5%짜리 채권 30년 동안 이제 매년 500만 원씩 하면 3억 4,900이 생기게 됩니다. 1억 4,200 차이예요. 야, 근데 매년 500만 원 어디 저축하기 쉽냐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 그럼 매년 240, 월 20만 원밖에 안 돼. 월 20만 원을 저축해서 이제 적금에 쭉 넣는 사람, 5%짜리 채권에 넣는 사람 비교하면 적금은 9,931만 원, 그 다음에 채권은 1억 6,700만 원. 그러니까 6,811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 5%짜리 채권은 크게 막 진짜 깊이 있는 분석을 할 줄 몰라도 채권으로 충분히 안전하게 굴릴 수 있는 수준의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예적금만 하는 사람들 채권 투자하면 부도나고 종이 쪼가리 되거나 큰일나 우울하 우리 인생 망해 하지 말고 채권에 대해서 저랑 같이 좀 공부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공부는 죽어도 안 하면서 주식이나 코인 죽어라 하는 사람들. 아니, 공부를 진짜 죽어라 미친 듯이 하는 사람들도 주식에서 손실이 나는 게 다반사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 촌뜨기처럼 공부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땅따먹기 수익 나라 동전 뒤집기처럼 안면 이게 되냐고. 안 되잖아요. 그 위험한 투자. 그래서 아예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주식보다는 채권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은 주식이랑 다르게 어느 정도 답이 있기 때문에 오답을 선택하면 주식을 잡주 이상한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운 좋게 막 수익이 날 수도 있어. 근데 채권은 그런 게 안 될 수 있어요. 채권은 어느 정도 답이 있어서 내가 공부를 아예 안 하고 그냥 투자를 해버리면, 이게 오답으로 투자를 해버리면 그냥 무조건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특이한 케이스 빼면 웬만하면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주식보다는 채권이 그래도 성과가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10억 이상의 자산가는 채권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우리나라 이 자본주의에서는 평생을 재테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생 투자를 하는데 그 평생 투자는 전부 다 복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복리가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50% 손실을 경험했는데 이걸 다시 내 원금으로 원복을 시키려면 50% 수익이 아니라 100%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잃으면 많이 잃을수록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따야 수익을 내야 원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억 이상의 자산가들은 적극적인 자산 증식이 목표가 아니라 안정적인 재산 증식이 목표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채권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근데 무조건 뭐 그 10억을 다 채권을 하라는 게 아니라 주식 일부, 채권 일부, 또 기타 자산 일부 해서 자산군별로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제고해야만 합니다. 채권 없이는 그런 안정성 제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채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금처럼 증시가 좋을 때는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 늘리고 주식 투자 많이 한 사람이 당연히 수익이 많이 났겠지. 근데 결국엔 뭐예요? 언제 한번 또 금융쇼크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의 그런 적극적인 조정이 있을 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성과 차이는 어마무시하게 달라질 겁니다. 그러한 나락장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자산을 지켜놔야 다시 또 재산을 증식하는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10억 이상의 자산가 분들은 꼭 채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채권 투자에 적합한 사람들을 분류해봤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내 성향 자체가 좀 나는 사회초년생인데 그냥 안전하게 계속 한 2%든 3%든 좀 불려나갔으면, 꾸준히 불려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또 채권 투자자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채권 투자가 부적합한 건 아니니까, 제가 최근에 또 오픈 카톡도 개설했잖아요. 그래서 더보기에 있으니까 더보기에서 링크 타고 오픈 카톡방에 참여하셔서 채권 같이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채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천천히 초보분들을 위해서 기초 다지기 개념을 많이 다룰 테니까 같이 한번 따라와 주시죠.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